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요즘 전세 난 얘기가 또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역전세 난다고 했었는데 오히려 전세가가 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죠. 내년 서울 전세 시장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고 내년에 입주 물량이 올해 대비해서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기 때문에 전세 시장은 이미 전세난이 시작되고 있다 이런 자극적인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시장의 논리에 따라서 전세가 급등이 예고돼 있다고 하죠. 매매 가격이 주춤하고 조정받고 있지만 전세가는 빠르게 오르고 있고 이미 시장은 가격 상승기에 접어들었다라고 전문가가 겁을 주고 있습니다. 내년에 서울 입주 물량이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고 인천도 줄어들고 이렇기 때문에 전세난이 다시 올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서 전세 살지 말고 지금 조정되는 시기에 집 사라 이런 얘기가 하고 싶은 거겠죠. 매매는 주춤한데 전세값은 6개월째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남구의 이 단지 개포동에 있는 대단지죠. 올해 초에만 해도 9억 원대였는데 10개월 만에 5억가량 뛰어서 최고가를 경신했다고 전세값 상승을 기정사실화하는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이 단지 3월에 입주를 시작을 했는데 전세 매물은 그 전에 이맘때부터 나와 있었죠. 거의 1년 가까이 지난 상태에 이건 대부분이 입주가 끝날 이 시점이 되어서 찍힌 전세가, 이런 경우 전세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보다 훨씬 낮은 금액에 전세를 들어가서 이 단지를 메꿀 수 있었습니다. 역전세 현상 지금 사라진 것 같이 느껴지지만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 역전세라는 거 받아둔 보증금의 일부를 돌려주지 못해서 벌어지는 현상이 바로 역전세죠. 심각했기 때문에 연초에 정부가 40조를 풀었죠. 정책자금 40조 중에서 초반 수요 대부분이 이런 역전세를 해결하는데, 즉 자기가 땡겨 쓴 전세금을 반환하는데 이 자금을 끌어다 썼습니다. 역전세에 상한 많은 집주인들이 이 대출을 활용해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전세난이 온다고 난리인 상황, 정말 아이러니하죠. 전세는 굉장히 금리에 민감합니다. 전월세 환산율에 비해서 금리가 높으면 월세를 선호하죠. 현재까지 전세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 전세 자금이 저리로 대출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또 돈을 맡겨놔도 은행에서 돈을 얼마 안 주기 때문에 그 돈 그냥 전세 자금에 밀어 넣었어요. 그래서 유지됐던 전세가, 돈이 귀해지는 시기가 오고 금리가 올라가니까 전세보다 반전세 선호하죠. 집값 떨어지고 있는데 전세가 뛸까 봐 라도 있어도 반전세를 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만 특별히 유지되는 전세제도, 볼리비아에도 있다고 했었는데, 이 전세제도의 근간은 계속해서 집값이 오른다는 우상향에 대한 믿음입니다. 레버리지의 개념이 강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세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구조였기 때문에 유지될 수 있었어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월세를 내는 것보다 싼 이자를 감당하면서 전세 사는 게 더 유리했기 때문에 그나마 전세금을 올려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현재 언론의 기사, 마치 역전세가 사라진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역전세 현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전세 2년 단위로 계약갱신하죠. 몇 개 단지를 한번 찍어서 살펴볼까요? 반포, 아리파, 마치 우리나라의 최고의 아파트인 양 이렇게 생각하고들 있는데, 여기 지금 전세 15억 선에 보이고 있습니다. 매물은 17억에 나오고 있지만 최근까지 거래된 전세 15억 정도의 집에 살 사람을 구할 수 있었어요. 2년 전에는 전세 얼마 했나 한번 볼까요? 21년 11월 20억의 전세금을 받아놨습니다. 지금 전세값 좀 올랐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15억입니다. 5억의 역전세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지금 여기 그래프에 보시면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가 오른다 막 하면서 갭 투자 아니면 이런 강남 지역의 아파트 매입도 못했죠. 높은 전세금을 끼고 이 집 사놓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지금 다 역전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2년 전에 고가에 받았던 사람들 평균보다 낮은 금액이라도 채울 수 있으면 다행인 현상,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22년 5월에 평균 23억을 찍었죠. 곧 만기가 도래하는데 지금 15억 정도에 거래되고 있는 게 갑자기 4월에 23억 다시 찍을 수 있을까요? 역전세 현상은 계속되고 있어요. 잠실의 아파트, 전문직들 실수요가 많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거래도 빈번하죠. 최근에 실거래가 11억 수준입니다. 2년 전에 전세 가격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21년 10월에 전세 34건이 체결이 됐는데 16억, 15억 받아놓은 전세입니다.
2년 전 전세 15, 16억 받아놨는데 지금 11억 수준이면 4억이나 역전세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앞으로 기간이 도래하는 곳들도 별반 다르지 않죠. 13억, 14억 뭐 이 정도의 거래됐었는데 내년이 되면 지금 11억 하던 게 갑자기 13억, 14억 이렇게 갈 수 있을까요? 여전히 역전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다만 그 갭이 좀 줄어들었을 뿐이지 역전세 상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달에 체결된 거 보면 11억 5천, 6천, 8천, 뭐 12억 요 정도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죠. 1억 5천 역전세 여전한 현상입니다. 강동구 여기도 신축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섰죠. 여기 임대차 3법 이슈 뭐 이런 걸로 전세가 10억, 11억 뭐 이렇게 부르던 지역인데 최근에 8억대 계약이 갱신되고 있습니다. 국민평형 아니고 59짜리도 2년 전에 8억씩 전세값을 받아뒀어요. 지금 25평형 전세 얼마나 하죠? 보면 6억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2억 역전세 현상 여전히 벌어지고 있어요. 2년 전에 10억, 11억 뭐 이렇게 받고 뭐 9억에 일부 월세까지 받아가면서 높은 전세가를 보였던 이 지역의 현재 전세가 8억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남, 송파, 강동 이 지역들 전부 다 지금 역전세 상황에 빠져 있고 다른 지역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위례신도시 여기 보면 2억 가까이 역전세 상황 지금 벌어지고 있죠. 전세 10억 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그 저금리 시대에서 지금 이제는 8억에도 채워주지 않는 이런 상황으로 시대가 바뀌었어요. 수도권 각 지역도 지금 역전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통의 이 단지 최고가 9억 7천까지 전세금을 받아놨었는데 지금 7억 8천, 최근 실거래가 기준 평균은 6억이 안 됩니다. GTX 호재 동탄역도 전세가 최고로 받아놨을 때 7억 5천까지 받았는데 지금 6억에도 간신히 집이 나가고 있습니다. 다 역전세 현상 만연한 모습이고 이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전세 2년 단위로 주로 계약을 하는데 지금 역전세가 만연해 있고 개별적으로 처한 상황에 따라 그 니즈에 맞게 지금 계약이 갱신되고 있습니다. 강남 같은 경우는 고가의 전세를 돌려받지 못할까봐 계약 갱신하면서 금액 높여 쓰고 보증으로 커버될 수 있게 뭐 이렇게 계약 갱신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집 살려는 수요가 지금 주춤하다 보니까 그냥 전세 갱신하자 이러면서 그냥 5% 내에서 다시 연장 계약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돌려주지 못할 거 그냥 그대로 동결하거나 나중에 돈 돌려받는 거 또 문제 생길까봐 집주인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그냥 동결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아예 전세금을 보존받지 못할까봐 집을 빼겠다고 하는 경우에도 돈을 못 돌려주니까 그냥 살아달라고 하는 경우 워낙 많이 있고 그래도 나가는 경우 여월세를 제한하거나 2년치 여월세 난 걸 현금으로 주는 현상 지금 집주인들이 개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역전세가 활성화되고 있고 이제 보편화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근데 전세가 많이 빠졌을 때에 비해서 지금 좀 올라갔죠. 이유는 정책 자금으로 이들에게 한 텀을 넘길 수 있는 기회를 줬기 때문입니다. 또 정책 자금을 통해서 일부 수요가 유입이 되면서 다주택자 매도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었죠. 또 시장 금리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상생금융 얘기하면서 금융권 압박하고 금리 낮추니까 전세대출 수요 또 늘어나고 이러면서 살짝 전세가가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이 전세대출에 관해서는 DSR 적용도 예외로 빼주고 있으니까 일단 급한 불 끄는 사람들 또 현실적인 타협을 하는 사람들 이로 인해서 조금 빠졌던 전세값보다 지금 살짝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 이 현상 계속 유지해서 전세값 최고점을 찍었던 그때처럼 계속해서 쭉쭉 올라가는 상황 발생할까요? 그러긴 너무나 어려운 환경입니다. 일단 멸실 수요가 거의 없죠. 당분간 멸실 수요가 전세를 자극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세값 폭등기, 집값도 폭등하면서 사람들의 불안이 극도에 달했던 그 시기죠. 여기에 집값이 올라가니까 재건축 사업도 쭉쭉 진행되면서 둔촌, 뭐 개포, 반포, 방배 뭐 이런 핵심 지역에서 사업 추진으로 인한 멸실 또 그로 인한 이주 수요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수요가 있나요? 이처럼 수요를 자극할 요인이 없고 전세값
금리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데 이 금리는 점점 감당하기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계속 동결하고 있어도 금리가 올라가는 이유 시장의 돈줄이 마르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금리 인상의 효과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조달금리에 영향을 주는 것 미국의 국채금리 이게 기준이 되죠. 지금 미국의 국채금리 같은 경우 4.5% 수준 역대급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5%대까지 올라갔다가 요즘 좀 내려가지고 4.5%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5%에 육박하던 금리가 조금이라도 내려간 이유 페드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긴축이 끝났다라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긴축 끝난 거 맞나요? 2%의 목표 인플레이션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해서 하이어 앤 롱거의 포지션을 가지고 가겠다고 했던 게 연준의 입장입니다. 1년 인플레 전망 4.5%로 집계가 됐죠. 2%에 비해서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멉니다. 또 미국의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 이 긴축을 주저할 수 있는데 고용 지표도 다시 개선세를 보이고 있죠. 또 물가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게 유가인데 감산이라도 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 다시 인플레의 공포가 짙어질 수밖에 없고 지금 연준이 2차례 동결한 거 이거 보고 조기 긴축 종료다 뭐 이렇게 시장이 제멋대로 해석하고 있는데 추가 긴축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면 다시 시장이 얼어붙을 공산이 매우 큽니다. 1년 전과 비교해서 지금 국채 금리 얼마나 올랐나 볼까요? 3.5% 수준에서 이제 4.5%로 올라갔습니다. 돈줄이 마르면 자산시장의 타격 불보듯 뻔하고 이렇게 시장에 거품이 빠지는 걸 원하지 않는 시장 참여자들 어떻게든 사람들의 심리가 꺾이지 않도록 조기 긴축을 기대하고 희망하고 그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데 미 연준 인사들은 대부분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활발한 경제활동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고 향후 수개월간 발표되는 경제 지표에서 물가를 잡기 위한 연준의 노력이 불충분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추가로 금리를 인상하자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 상태입니다.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좀 둔화됐으니까 통화 정책 전환할 거다 이런 해석을 시장에서 제멋대로 하고 있지만 연준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이어 앤 롱거 인플레를 잡기 위해 더 높고 더 긴 시간 동안 긴축을 유지하는 정책 아직 진행형입니다. 그렇지만 집값 다시 오를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시장의 기대에 여과 없이 반영하고 있죠. 물가가 잡히고 있다. 그래서 금리 인하할 거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어요. 또 이르면 내년 상반기 말쯤에는 금리를 내릴 거다. 자금 굴리는 입장에서 즉 자산시장의 화랑을 원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기대를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 추가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없다고 믿고 지금 달러를 파는 모습 최근 몇 주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준 회의록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연준의 기본 입장은 최초의 금리 인상을 시작했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경제 침체보다 더 두려운 것이 인플레고 이 인플레가 잦아진다는 게 확실하게 인정되기 전까지는 이 정책을 계속해 나가겠다 하나도 바뀐 게 없지만 시장은 잠깐 멈추기만 해도 곧 저금리의 상황이 다시 올 것처럼 기대하면서 그 기대에 따라 춤추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책의 기조 계속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이 줄고 있는 시장이 많고 앞으로 그동안 벌려왔던 파티의 대가를 치르는 시기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역전세 문제 사라지고 오히려 전세난이 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이 얘기는 이 전세금을 충분히 돌려주고도 남을 만큼 시장에 돈이 막힘없이 돌 거라는 그게 전제인데 그렇지 않고 정부가 손실로 지금 떠안고 있습니다. 깡통 전세 대신 갚느라고 지금 깡통 공기업이 됐죠.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을 담당하는 게 허그의 역할인데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8월까지 대신 갚아준 전세금이 2조 원이고 10월까지 하면 2조 7천억에 달합니다. 13년도에 보증 상품이 출시된 이후에 지난해까지 10년치 누적액보다 올해 1년도 안 돼서 대신 갚아준 돈이 훨씬 많아요. 이렇게 대신 갚아주고 추심이나 경매를 통해서 회수를 하는데 회수율은 10%에 불과하죠. 이러니 허그의 적자는 쌓일 대로 쌓이고 있습니다. 지금 회수 못한 보증금 1조 5,400억이 넘어가고 있고 상습적으로 떼먹는 사람도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순손실 1년 새에 7배 이상 폭증을 했고 올해 12월까지 되고 나면 3조 4천억의 손실이 발생할 거라는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보증사고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너무 높죠. 아직 고가로 전세를 받아놓은 사람들, 이 사람들의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그 물량은 여전히 쌓여 있습니다. 전세보증 규모가 120조 원을 넘어서고 있는데 지금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놓인 가구가 50만 채에 달합니다. 만약에 허그가 이제 깡통이 돼서 채무 불이행에 빠지면 이 반환 보증도 아예 중단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의 위기 상황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애기 시장에 전세금 돌려줄 수 없는 집주인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공시가격 거의 안 올릴 것처럼 이야기가 나오니까 지금 사람들 안달이 났습니다. 세금 좀 더 내더라도 전세 많이 받을 수 있게 공시가 올려달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아파트도 역전세 문제 심각하고 아파트도 보증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지만 빌라, 오피스텔 이런 데는 훨씬 더 만연화되어 있죠. 요즘 전세가 몇만 원 단위로 나옵니다. 보증 한도의 최대치를 기준해서 전세가가 시세로 형성되고 있어요. 보증보험 가입 안 된 매물은 아예 거래 자체가 안 되니까 꽉 채운 보증 한도대로 전세 시세가 형성되고 있는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 공시가 올려달라고 하는 이유, 보증 한도가 줄어드니까 한도 최대치를 받더라도 전세가가 이전보다 몇천만 원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새로운 세입자를 어렵게 구해도 기존 세입자를 내보낼 때 돈을 마련해야 되는 역전세의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시가격은 올려주고 전세 보증 한도도 더 높여달라고 요구하고 있죠.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전세금을 받는 것 자기가 1차적으로 돌려줄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서 이거 대신 갚아줄 기관에서 더 많이 보증해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어불성설이죠. 허그의 기금은 지금 빠르게 고갈되고 있고 대위 변제액 작년에 3배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전세보증금 변제가 중단될 수도 있을 정도로 정말 심각한 위기 상황이에요. 정부가 자금 고갈을 막기 위해서 올해 4천억, 내년에 1조 원 이 정도 다시 추가로 출자할 계획이라고는 하지만 이 액이 집주인들 역전세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하나도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답답한 게 정말 돈이 없는 게 현실이고 빚이 훨씬 더 많이 쌓여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터진다 하면서 도대체 언제 터지냐? 너는 왜 계속 이런 말만 하냐? 이런 얘기들 하지만 수치로 나타나고 있어요. 빚은 계속 쌓여가고 있습니다. 기업 부채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200대 기업 3곳 중 2곳은 부채 비율이 증가를 했고 고금리의 자금난을 겪고 있습니다. 국내 200대 기업 영업이익은 작년 대비해서 40% 이상 줄어들고 부채는 늘어났어요. 고금리 상황에서 기업들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가계부채 문제는 4년 가까이 세계 주요국에서 가장 심각한 상태이니까 이 얘기는 입이 아파서 그만하겠습니다. 근데 기업도 부채를 이만큼 늘려놓고 있습니다. 기업부도 증가율은 주요국 중에 2등을 차지할 정도로 지금 빠르게 무너지고 있는 게 팩트입니다. 작년 위기의 상황, 대량의 회사채를 발행해서 이 위기를 넘겼는데 이 돈 내년에 갚아야 합니다. 당장 1, 2월에 15조 원 규모의 회사채 만기가 도래합니다. 채권 시장의 경색을 겪고 당장 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짧은 만기의 회사채 발행이 크게 증가를 했죠. 그걸 내년에 줄줄이 상환해야 합니다. 내년 역대 최대 70조 원 규모의 회사채 만기가 예정되어 있어요. 금리는 계속 오르고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신용도 안 좋고 그래서 회사채 엄청 많이 발행을 했는데 이거 차환하기 위해서 또다시 회사채를 찍어내야 하고 이 얘기는 시중에 자금은 정해져 있는데 돈을 구하는데 서로 경쟁이 심해짐을 의미하고 다시 조달금리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즉 시장의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레고랜드 사태 작년 이맘때쯤 벌어졌죠. 그 사태의 수습, 체안펀드 등 정책 자금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게 1월에 효과가 나타났고 이때 회사채에 많이들 자금 조달했는데 그 물량이 1년이 지난 시점에 또다시 돈을 구해야 되는 상황, 데자뷰처럼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리는 올라가고 회사채 경쟁적으로 발행해야 되는데 시장의 돈은 선별적으로 흘러들어갑니다. 그러니 우량한 기업, 그렇지 않은 기업 간의 회사채 발행 규모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돈은 한정되어 있으니 신용도 좋고 금리도 많이 쳐주는 곳에 회사채만 시장에서 소화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못 빌리니까 기업어음, 단기 사채 이런 거는 훨씬 많이 늘어났죠. 시장 곳곳에서 돈을 구하려고 하고 이는 시장의 금리를 올라가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지금 금리가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장밋빛 희망을 꿈꾸고 있는데 여전히 시장에 돈은 없고 위기의 순간에 계속해서 넘겨야 합니다. PF 위기설 9월, 12월, 3월 계속 되풀이되는 이유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로 연장을 해놨기 때문입니다. 당장 사업을 포기하면 이거 손실로 확정되고 이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일단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만기를 연장하는데 3개월, 6개월 이렇게 연명하고 있습니다. 만기가 수시로 다가오면 당연히 9월, 12월 총선 이후 각종 위기설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들 돈 구해서 사업 풀어낼 수 있으면 아무 문제 없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위기는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지금 연체율 감당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지만 만기 연장하면서 이자 후치 즉 이자를 나중에 내도록 하고 아니면 이자 비용까지 포함해서 아예 돈을 더 빌려주는 방식으로 부실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이거 시간 좀 지나면 아무 문제 없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게 아니라 부실을 뒤로 밀어서 디폴트만 안 나게끔 그냥 버티고 있는 이 상황 1년 전과 지금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금리가 올라가고 돈줄이 죄어지는 1년을 겪었는데 이로 인해서 자금난에 빠진 기업들 늘어나고 있습니다. 회사채 내년 만기 쏟아지고 130조가 넘는 PF 자금 이것도 어디서 계속 빌려서 이어내야 합니다. 연체는 증가하고 있고 지금 물가 정부가 눌러놓느라 공기업의 부채는 쌓여가고 있어요. 한전부채 200조 적자 이거 다 아직 해결되지 않고 그냥 한전채 발행하면서 그냥 꾸역꾸역 넘기고 있죠. 언제든 제2의 레고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시장의 금리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환경입니다. 여기에 기본적인 기조, 연준의 입장, 하이한 롱건데 여전히 금리 인하만 기대하면서 빚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 전세금 많이 받아서 해결하려고 지금 그러고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에 서울 입주 물량이 적어가지고 전세난이 온다 이런 얘기 하는데 역대급 공급이 계속 이어졌던 시장입니다. 내후년에 많이 들어오죠. 둔촌, 잠실, 반포, 메이플 포함하면 1만 가구가 넘습니다. 여기에 방배, 개포 1단지는 이번에 들어오고 엄청난 물량이 입주 물량으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공급되면 이 집 누가 다 채워줄 수 있죠. 결국 잔금이라도 내려면 전세라도 놔야 되고 이런 물량들 쏟아지는데 무슨 수로 전세가 다시 치솟아 오를까요? 돈이 없는 게 팩트입니다. 금리와 전세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고 금리가 오르면 전세는 선호될 수가 없어요. 지금 금리 오르고 긴축의 시대이죠. 만약 내린다? 그건 이미 경기가 박살난 상황입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빠른 피봇이 이루어진다? 그건 경기 상황 자체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근데 무슨 집값이 오른다고 하고 전세값이 오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아질 게 없는데. 집 있는 사람들 팔려고 매물을 쏟아내고 있고 그 매물의 적체가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거래는 소강 상태에 빠져들었죠. 임대인 돈 없어요. 정부도 체력이 고갈되고 있습니다. 금리가 상승할 요인은 너무나 산재해 있어요. 지금 그나마 세입자들의 버팀목이 될 수 있었던 허그의 전세 보증 여기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2년 후 만기 때 상황을 꼭 고려하셔야 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되는 시점이고 지금 전셋값 좀 오른다 뭐 이런 얘기에 이 정도는 줘도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해석보다는 조금 더 신중한 선택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주택은 상수입니다. 물리적으로 공급된 주택의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이 집들 전세 아니면 자가로 채워지는 거죠. 아니면 빈 공실이 됩니다. 인구는 줄어들고 절대 주택 공급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팩트입니다.
그리고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위기의 상황을 버텨내기 위해서 정책자금 쏴줄 때 팔고 현금화하고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실을 잊지 않고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